사람의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잡을 쓴데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예, 다스베이더 4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채 일정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 이제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인지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공채라는 개념 자체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있고 4대 그룹 중에서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사들이 이제 수시 채용을 하거나 수시 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4대 그룹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사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수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띄엄띄엄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조기에 이렇게 이 채용을 진행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좀 늦어진다라는 또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변동이 좀 많을까요? 네. 일단은 공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3월 공채, 그다음에 9월 공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명확하게 나눴었는데 공공기관은 사실은 365일 채용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버리니까 뭐 공채라는 개념을 얘기가 좀 민망하고 또 사기업도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채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뭔가 늦다 빠르다라는 느낌보다도 계속해서 좀 공고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그러한 또 속도에 호흡을 맞추셔가지고 같이 따라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미 씨는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러다가 공채가 안 뜨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 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요, 예, 채용 정보를 잘 파악해서 좋은 일자리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기동혁, 학력, 지역 소재 4년제 졸업 유예,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나이는 27세,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행정직무, 경험 경력, 학점은 3.77, 커말 1급, 한국사 1급, 전산회계 1급, 토익 760,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월 인턴, 교내 현장 실습, 은행을 근무했대요. 서점, 물류센터 등 아르바이트 경험. 고민은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모두 수강했고 자격증에 인턴 경력까지 있지만 한 번도 건보공단 서류 합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소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스베이더에서 탈탈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 기동혁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고민사항에 적어주셨던 것처럼 그 이력만 보면은 좀 꾸준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행정직무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가산점 요소라든지 공단 인턴, 그 다음에 민원 응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 경험들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합격을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이 자기소개서의 벽을 좀 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오늘도 또 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건보공단이 디지털 안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포털 앱을 통해서 건강검진표나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의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민 서비스는 참 반가운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대민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맞을까요? 저도 이 앱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난리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이 뭐랄까 건보료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직전 연도 이게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예민해요.
지금 장사는 안 되는데 매 월마다 지금 이 얼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런 이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예민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더 이런 서비스 마인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물론 국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임직원들을 대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현장 가보면 정말 별의별 민원들이 다 있어요. 이 민원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차 한 잔 내와봐라부터 시작해서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마인드는 최대한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건보공단 자소서 심사에 AI를 도입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뭐 AI로 뭐 어떤 걸 평가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건보공단 말고도 이제 주요 공공기관이 이런 AI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속어, 약간 뭐 이렇게 부분들을 좀 걸러내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건보공단의 자기소개 자체가 워낙에 정교하기 때문에 AI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주 업체와 함께 전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느끼기에 내 자소서를 AI가 그냥 보고 그냥 다 바로 탈락시켜버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직까지는 AI가 굉장히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말 그대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모방만 해가지고 작성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면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뭐 AI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거나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일단은 당장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2번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을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실패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세미 씨, 실패. 뭐죠?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네.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완수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는지, 그 원인에 맞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결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썼으면은 예. 그냥 광탈이죠. 네. 그죠? 근데 저는 세미 씨 정도면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썼어도 광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철저한 준비로 만들어낸 좋은 결과물. 철저한 준비라는 건 본인의 노하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뉘앙스만 보면 문제의 의도는 이해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철저한 준비라는 게 과연 이 항목에서 가장 베스트인 노하우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근무할 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공공기관 인턴 당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 으로, 할 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은 업무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추가 질문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자, 이게 상황 설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줄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합격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황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이고요.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의 관건은 소제목을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글자 수를 확보하는 거,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을 첨삭해 봤는데요. 문제 발생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보공단 인턴 경력이 있어서인지 관련된 사례를 작성을 했는데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면 더 엄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당 공사, 해당 공단에서 그 인턴을 쓸 경우에는 절대로 과장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현직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현직자가 평가하지 않아요. 대부분 외부에 위탁을 준 전문 채용 업체에서 평가를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분들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들을 많이 보아오셨기 때문에 네. 준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세미 씨는 이제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상황 설명이 너무 길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줄이지만 조금 실패 경험을 좀 극대화시켜서 정말 실패한 것처럼 처절히 실패한 것처럼 좀 MSG를 치면 더 좋을까요? 네, 근데 실패는 아니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아직 실패한 건 아니니까.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극대화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소제목을 봐야겠죠. 동혁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뭐 무난해요. 근데 이제 베스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왠지 철저한 준비라기보다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한 준비로 해결했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한 요약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셔가지고 소제목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뭐 별로 어렵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저는 그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재은 친구 자소서 한번 고쳐봤잖아요. 네. 좀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핵심 원인 파악해 철저한 준비로 고객 만족. 상준 씨 듣기는 어때요? 45점 드리겠습니다. 45. 자, 72점짜리 소제목 갑니다. 가시죠. 환급금 문제를 철저한 준비로 해결. 제 예상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은 답변하셨는데 세미 씨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 둘이 뭐 있죠? 저 원래 뭐 따로 뭐 식사하고 뭐 네. 이렇게 뭐 그럽니까 지금? 합을 맞추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러는 겁니까 지금? 그럼 제 거는 몇 점입니까? 제 소제목은? 그냥 한 40점? 뭐예요? 자리 바꿔. 그렇군요.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맨날 이렇게 좋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소제목을 쓴 거예요? 80점짜리 소제목을 어떻게 썼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재은 친구 같이 자소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재은 친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거를 보고 한 번 더 한번 읽어봤어요. 재은 친구의 자소서를. 복습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오던가요? 네, 이제 회차를 거듭하니까 예. 저도 좀 공부가 많이 되고 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목에서 1패를 안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쌤이 이제 두 번째 문단도 첨삭해 주실까요?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핵심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응답 내용, 다른 선배들의 방법, 그리고 어떠한 트렌드 등을 고려했을 때 핵심 원인이 무엇이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한 상태에서 그냥 느낌이 내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노력은 잘했지만은 정말 근본적인 원인에 맞는 해결을 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미 씨는 이제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행동에 대한 건 나와 있잖아요. 네. 한 3줄 정도 되는데 네. 행동에 대한 비중은 이 정도가 적당할까요? 비중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인 파악을 했다라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다 보면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상황 설명을 더 줄였다면 여기서 여유가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인사 담당자로서 점수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60점이 합격 점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0, 한 5점? 55점. 예, 그렇게 뭐 안타깝게 탈락한 점수는 아니죠? 55점이면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일단은 때는. 본인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해결한 거고 또 되게 성과도 좋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가자는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상황 말고도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것만 잘 해결했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은 꼽아주실까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썼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오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봤구나 그런 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오늘은 직무탐구 대신 취준생들이 너무도 지원을 많이 하는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기업 채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필기 전형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공 필기가 더 도입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을 합격을 하려면 내가 과연 필기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지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업윤리 능력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그리고 말 그대로 면접의 어떤 질문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공공기관이 굉장히 역대 최다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사기업이 굉장히 이제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부터 지원 공공기관의 사업 특징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공공기관이 많이 채용해서 지원하기보다도 본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과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용이 늘었다고 해서 합격이 쉬운 건 아니죠. 예, 취준생들이 공기업 합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국민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리즈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말, 그다음에 한국사, 한국어, 뭐 그다음에 뭐 전산회계, 그다음에 뭐 기사 자격증,
그다음에 외국어 등등등해서 이러한 자격증을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게 취득하시는 게 좋은데 공사마다 가산점을 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공공기관 5개를 선정하시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우대해주는 서로 가산점의 요소들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에 맞춰서 동시에입니다. 다 갖춘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직무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전공필기와 LCS 필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함. 그래도 조금 궁금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샘 씨가 대신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공기업에 지원하려면 성격이든 뭐든 피는 것보다 무난한 게 낫다. 맞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튀는 것보다는 무난한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게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과제가 주어지면 더 높은 목표를 수행하기보다도 주어진 목표를 좀 안정감 있게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기보다는 조직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떠한 조직의 어떠한 위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쌤이 뽑은 광태리의 원흉은 요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요건데 저와 쌤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라 가지고 네. 기억을 하고 있더라면은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못했다는 것을 느꼈고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어요? 한준 씨 되셨습니까? 저는 뭐 항상 돼 있어요. 아무것도 적진 않았지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뭐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애드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렁이가 적었어요? 있어요, 지렁이. 예, 잠깐 적었어요? 네, 전 적었어요. 예,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편한 대로 하세요. 저 지금 뭐 어떻게 하든 애드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먼저? 먼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버벅거리거나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그런 괜찮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세요. 네, 이게 괜찮습니다. 문제점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그게 제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버벅거리거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철저하게 다시 준비를 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본인이 이러한 광탈의 원흉 부분을 항상 잘 고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40점이 상당합니다. 아니야, 40점 돼요. 40점 돼요. 저 그거 만족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에 마찬가지인 게 예. 계속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 원인? 어허. 원인. 자, 근데 저 죄송한데요. 저만 혼나기 싫은데 세미 씨 것도 들어보고 같이 혼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세미 저는- 씨가 완벽히 하면 아니, 저 저는- 혼자 혼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만 혼자 혼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혼나고 있을 때 혼자 고칠 것 같아서 빨리 해요. 아, 근데 저는- 잠깐. 해요. 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해봐요. 민혁 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해봐요. 그대로 말할 거. 틀릴 수도 있어요. 해봐요. 자, 네네네. 해봐요. 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느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그 안에 어떤 체에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했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만 인식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일단은 괜찮거든요. 물론 더 좋게 하려면은 선배한테 선배의 조언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민원들의 어떤 유형을 파악해보고 통계 자료를 보고 등을 해서 파악했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상준 씨가 얘기한 것보다는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공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업 윤리인데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하게 정직하지 않게 답변을 하게 되면 방금 여기 썼는데 틀린 답변을 좀 보여줘야 돼서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이거 할까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 일단은 예. 제가 아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때 크게 세 가지 사고력이 있어요. 전략적인 사고, 그다음 비판적인 사고, 네. 분석적인 사고거든요. 비판적인 사고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이제 비판적 사고고요. 분석적 사고는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문제점을 쪼개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학생의 돈이 없어. 이번에 돈이 안 모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잘 도입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평상시에 우리 학생회비가 왜 잘 안 거친 거지? 그걸 도출해서 해결을 해버리면 다음 연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전략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위 개념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표면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삭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광탈의 원흉 이걸 바꾸는 거를 두 분이 이제 어려워하는 표면적인 문제는 이 그 앞단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100%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다 버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해결을 못하는 게 일단 표면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죠. 제가 설명을 잘했다면은 아닙니다. 뭐 두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잘 이렇게 따라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바꿨겠죠. 아니 샘 씨는 잘 알아듣고 잘 바꾸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저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광탈한 이상준 학생의 자소서를 아니죠, 예, 기동혁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무리 NCS 자소서가 행동 중심이고 그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행동 중심으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의 퀄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표에 포함되는 행동인 것이냐 아니면 벗어나는 행동인 것이냐인데 우리 지원자는 지금 행동을 많이 써주신 건 너무나 좋지만 지표에 포함되는 행동은 많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행동의 퀄리티를 좀 점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뭐 바라봅니다. 예. 네, 샘 씨는 오늘 어땠나요? 네. 건보공단을 지금 2번 해봤잖아요. 아주 기분 좋으십니다. 2번 해봐서 소제목도 잘 쓰고 뭐 다 예. 잘해서 아주 기분이 좋으세요. 그 성과가 괜찮아서 예. 내년에 한번 도전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년 벚꽃이 필 네. 무렵 이제는 벚꽃을 즐기지 않고 나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나의 시즌이다. 건보의 달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전해 보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내년에 모델 지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